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건설 기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이제 사례로 보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무가 되겠습니다. 총 네 가지 챕터로 해가지고요. 첫 번째는 산업재해 현황입니다. 산업재해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포함한 현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차이점, 또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 현장에 고위험 5대 건설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대 건설 기계 장비의 원인 및 대책. 그리고 네 번째는 건설 현장 중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산업재해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 5년간의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이 제조업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 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3월에 발표를 했고요. 828명.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건설업 작년 사망자 현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한 7% 정도 줄었고요. 다음으로는 재해 유형으로는 추락재해에서 351명. 추락재해가 계속 알다시피 1위고요. 그 다음에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한 50% 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공공보다 민간 공사에서 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추락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보구라고 할 수 있는 안전대 착용 실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0m 높이의 건설 현장.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까마득한 높이. 이곳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까마득합니다. 하나, 둘, 셋. 생명. 야.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진 마네킹. 그런데 떨어진 마네킹은 하나뿐, 다른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분명히 둘 다 떨어졌는데 안전대를 착용한 마네킹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건진 거죠. 그렇죠. 안전대 하나로. 위기일발의 상황이었지만 안전대가 추락하는 마네킹을 붙잡아준 것. 목숨을 구한 거죠. 똑같이 추락했지만 안전대 하나로 전혀 다른 결과. 이래도 안전대를 귀찮아하시겠습니까? 지금 안전대 착용 영상 보셨는데요. 고소 작업 2m 이상에서는 무조건 안전대를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 3년 전에 PTW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이제 현장에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작업 허가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퍼미트 투 워크라고 사전에 1.5m의 굴착 공사, 2m 이상의 고소 작업에서는 직감에서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책임감리 현장에서는 건설사업 책임감리원에게 허가를 득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작업을 해라는 작업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꼭 현장에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여기 이제 우리 시청 앞에 안전대 거리를 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토리벽을 설치하고 주형을 걸고 엑스브레이싱을 한 다음에 이제 복공을 이렇게 씌우고, 저 밑으로는 이제 소형 장비를 넣어서 토공을 이제 뒤로 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추락 위험 방지 조치에는 뭐가 있냐? 이거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금 안전난간이 되겠습니다. 안전난간은 보통 보시면 하부하고 상부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중간대까지 해가지고 최소 90cm 이상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여기 있는 작업 발판은 폭이 40cm 이상으로 하중은 400kg 이상을 견디게 설치를 해야 되고, 작업자의 발이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작업 발판의 틈새는 3cm 이내로 이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개구부가 되겠습니다. 추락 사고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장이 개구부가 되겠습니다. 개구부는 현재 이렇게 지금 덮개를 하시고 안전 간판을 세워 두셨는데, 여기서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여기도 사각을 안전 난간을 세워서 밀폐되게 해야지 그 근로자가 위험 유해 요인으로 파악해서 미리 인지하고 그런 사고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철골 작업, 그 다음에 곡슬래브에서는 슬라브가 슬로프가 적기 때문에 미끄러짐으로 여기서도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 거리를 제일 상부에 걸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달비계도 구명줄을 걸고, 그 다음에 고소 작업에서는 무조건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많이 헷갈려하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 안전관리비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혹시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간이 산안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은 무조건 근로자의 재예방, 안전보건 재예방에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서 상에 태워져 있고 액가 작성 시에 이미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착공계 낼 때 낙찰률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용 항목은 8개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라든지 개인 보호구 구입, 그 다음에 안전보건 진단비 등 총 8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정부 합동감사 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추징도 당하고 우리 직원들이 또 징계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이제 업체에서도 뭐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제 집행을 하시는데, 또 안전관리비는 준공 때 돼가지고 자료를 다 맞춰가지고 준공 때 세금지 계산서 끊어가지고 집행을 다 한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산업안전비 집행 요령은 50%에서 70% 공정일 때는 50%, 70에서 90%일 때는 70% 이상, 90% 공정률 이상일 때는 90% 이상이 공정률에 맞게 지출이 돼야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비, 이 부분은 건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진법에 이것의 목적은 구조물과 구조물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 왼쪽에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원가계산서에 있지만 안전관리비는 내역에 PS에 타 있든지 내역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안전관리비를 하면은 이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인 줄 알고 우리가 발주처에서도 태우지가 않은데요. 지금은 이 부분은 무조건 내역서에 태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비용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6번째 공사 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이 비용이 산안법 시행령 102조에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가설 구조물의 안정성 확인 해가지고 그 안정성 확인을 하고 나서 관련 기술사가 날인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할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비계가 31m, 그 다음에 일체형 작업발판 거푸집. 일체형 작업발판 거푸집이 뭔가요? 혹시 아신 분?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일체형 작업 발판에 거푸집까지 있는 거는 깽폼. 이제 건축으로 말하면 깽폼이고, 우리 교량에서는 슬라이딩 폼, 그다음에 터널에서는 이제 트래블링 폼, 이런 폼. 그다음에 이제 터널의 지보공이나 그다음에 흙막이 2m 이상은 무조건 관련 기술사한테 날인을 받고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역이 안 태워졌는데 예전처럼
발주처에 갖고 갔더니 아니 그 시공사 비용으로 해라.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내역에 설계 변경해서 태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진법도 있지만 산안법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산안법 71조에 가설 구조물 설계 변경이라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그거를 실정 보고를 한다면은 무조건 태워줘야 한다. 지금은 그 내용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2일 날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8개 항목 외에는 쓸 수가 없는데 한 가지 항목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자율결정 항목이라 해가지고요. 이제 이 지금 개정 사유는 뭐냐? 이제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발효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에게 좀 더 유연하게 안전관리비를 집행해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런 취지로 이거를 이제 자율결정 항목이라 해가지고 노사협의체나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10% 이내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 항목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저기 스마트 안전 장비는 10%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또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방 기술 지도비는 이제 20% 제한이 폐지됐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또 개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 발주처하고 직접 이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올해까지 지금 2019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으로 강화가 되면서 안전관리자가 120억에서 지금 올해 7월 1일부터는 60억까지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무조건 이제 50억 이상 현장에서는 무조건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부에서 이제 안전관리자 이제 그 안전 강화죠. 어떻게 보면은 중대재해도 예방하고 사망률을 줄이자 그런 운동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50억 미만의 현장 50억에서 그 밑으로까지 그 현장 관리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혹시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앞장에서 말씀드린 건설 재해방 전문 지도 기관한테 월 2회 지도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2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3억 미만, 1개월 미만은 아예 재해방 기술 지도를 안 받았으나 2년 전에 개정이 돼서 1억 이상, 1억에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60억이 되겠죠. 올해 7월부터 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은 무조건 재해방 기술 지도를 착공계 때 같이 붙여가지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는 3달이었는데 또 한 달로 강화됐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간 공사에서 이런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건축법에 의한 허가 공사도 월 2회 이 지도 기관에 무조건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8월부터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현재까지는 도급사가 재해방 기술 지도 기관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제 8월부터는 우리 발주청하고 이제 지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이 서야 할 것 같고요.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시로 방침이 내려오고 하는 그런 그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5대 건설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도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고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뭐 협착, 깔림제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굴삭기입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건진법의 용어가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굴삭기. 이제 굴삭기라 하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백호죠. 건진법이나 폼섬에는 백호로 되어 있는데 산안법에는 굴삭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나오는 작업 유도자 이것도 산안법 용어고 우리 이제 건진법 여기서는 이제 신호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산안법 위주로 썼기 때문에 이제 산안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고가 이제 도로공사 중에 이제 뭐 깔려서 사망이 났는데 이걸 보면은 작업 그 유도자가 없고 근데 현장에 가보면 작업 유도자가 레미코놈 송장도 써주고 또
우리 인양고리도 끌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통제도 안 된 상황에서 깔림 제어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래 보시면 이런 모든 건설 기계 장비는 목적에 탑승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저는 우연히 보다가 이게 유튜브에 이거 보시면 될 거예요.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인가 하는 게 있어요. 아주 이 근로감독관이 갔는데 이걸 하고 이제 뭐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여기서 만약에 유압이 빠지거나 하면 이제 이분도 이제 사고 나는 거죠. 중대재해로. 그래서 모든 장비는 목적에 탑승이 금지다. 백호로 인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백호는 인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백호는 굴착하는 기계지 그 자체도 사고가 났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 장비 목적대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작업 구역을 통제를 안 하고 지게차를 내리다가 반대로 H빔이 낙하해 가지고 재해자가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게차 사고가 왜 많이 나냐? 지게차는 면허가 없어도 된가요? 있어도 된가요? 지게차는 3톤 이상은 관련법에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네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 사람만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게차는 뒷바퀴로 선회를 하기 때문에 전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게차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시야가 이렇게 안 보이죠. 이 양중을 올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작업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지휘자, 작업 유도자, 신호수 말에 따라서 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덤프트럭입니다. 이것도 이제 굴삭기하고 유사한 내용이고요.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 뭐 신호 체계 확립 이런 말씀을 막 하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 백호가 이게 앞사발이가 이게 전도된 게 이거 보시면 신호수가 멈추라고 했는데 이 집안이 연약 집안이에요. 근데 이 땀프 비산에 이제 탕뜨기로 하니까 뿌리고 가려고 이제 적재함을 들었다가 연약 집안이 한쪽에 걸리니까 부등치마로 인해 가지고 전도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현장에 상주하는 신호수의 말을 당연히 듣고 이제 장비가 현장 내에서는 서행해서 운행을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요거는 그 뒤에 이제 고소 작업 때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고소 작업 때입니다. 이제 고소 작업 때라 하면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고소 작업 때는 이제 차량형이 있고요. 흔히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유리창 많이 하는 거 있죠. 스카이라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시저형 렌탈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시저형인데 이 보시면 정상적인 작업 같으나 우리 시청 1층에 다음 제가 사진을 우연히 한번 찍었습니다. 몇 달 전에. 여기 위에가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과상승 방치가. 사람이 저기에 섰을 때 내 키보다 30cm 높은 센서가 내 귀퉁이에서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고소 작업 때 장비라는 거는 천장에 이런 등갈기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끝까지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누르면 계속 올라가요. 그럼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 밑에 사람하고 말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밑에 목이 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은 우리 시청입니다. 여기가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내가 우연히 이걸 몇 달 전에 찍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이분이 안전모드 쓰고 안전대도 걸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과상승 방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에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밖에가 5톤 차가 있어요. 외주 용역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누가 통제를 한다는데 이 아저씨도 안전보호구 착용도 안 하고 여기도 사람이 있고. 근데 이런 시저형이 전도 사고는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작업 구역 내에는 통제를 해야지 이 장비가
전도됐을 때는 아래에 있는 사람은 2차 가해로 인해서 재해가 날 수 있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인쇄물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출장 가다 찍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차량형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스카이에서도 그 작업 편리성을 위해서 앞에 안전 난간을 띄고 작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다 한번 봐보십시오. 창문하신 분들 거기에 추락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폐압이 돼야 됩니다. 폐압이 막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제가 찍지는 않았는데 여기 이제 그 차량형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는 바퀴로 하지만은 지금 저렇게 이제 정지해서 작업을 할 때는 아웃트리거 4개에 의지해서 이제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업 전에 아웃트리거의 유관 점검을 한번 해야 되고 그다음 안전 인증이나 필증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토사 집안에 받침대도 안 끼고 하고 있어요. 토사 집안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올라간 사람은 이게 한쪽이라도 치마가 발생하면 그대로 추락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받침대를 지금 철도 침목으로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 자체도 지금 불안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철도 침목이 2개 중에 하나가 이빨이 빠지거나 이게 이제 만약에 파단이 되면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자료는 다 그 안전보건공단하고 건설종합정보망 CSI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그 제 사례인데요. 이게 나무 침목으로 했다가 이 아웃트리거가 파손돼 가지고 이제 사망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이렇게 철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안의 이제 그 반력을 이겨내려면은 기초의 크기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넓은 철판으로 변이가 발생이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앞에 이것도 이제 그 우리 시내 이제 모 구청에서 지금 이거를 대고 작업한 겁니다. 이게 동구청입니다. 동구청. 여기 동구라고 써졌는데 앞에가 여기는 지금 이질 집안에 이제 뭐 콘크리트하고 아스콘하고 같이 있긴 하지만 여기다 이렇게 받침대도 설치 안 하고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 밑에 다 지금 구경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작업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작업할 때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안에서는 서 있으면 안 되죠. 이 유압이나 와이어로프나 이런 장비가 끊어졌을 때는 바로 그냥 툭 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에 좀 더 우리가 이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안전 수칙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게 지금 한 6개 됩니다. 지금 중요 산안법이.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릴 거는 안전보건 조정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 조정자는 2014년도에 경기도 고양 터미널에서 그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자, 사고를 분석을 했더니 다 분리발주가 됐어요. 전기사업법, 통신법, 건축, 토목. 안전관리자가 120억이라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50억이 이상이 되면 무조건 안전관리자를,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 역할은 뭐냐? 혼재된 작업에 대해서 선후 어떤 작업이 먼저 하고 내일은 화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음 날 뭐 이 작업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작업 간의 선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어떤 그 위해 위험 요소에 대해서 서로 저감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발주청에서 아마 그 지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사다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게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사다리인데요. 이게 뭐 이상한 거 있는가요, 없는가요? 이게 불법적인 것이 보시기에 한번 10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다리가 계속 개정이 되고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35명 사망했고 10년간 4만 명이 재해가 일어났다 합니다. 사다리가.
왼쪽 거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그 예전에 현장에서 그 투바이 이게 목재로 사다리 하는 데는 없겠죠. 무조건 기성품 써야 됩니다. 기성품 써야 되고 사다리는 이게 지금 일자형입니다. 일자형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현대 아이파크 그 붕괴되고 나서 기업 이미지 때문에 이제 지구로 올라가셨는데 일자형 사다리는 무조건 3.5m 미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가 위반이고 아웃트리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설치 각도가 75도 이내로 설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 가장 큰 문제 이 두 군데 다 작업 발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자형 사다리는 작업 발판으로 쓰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거기를 딛고 이동 통로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런 작업을 한다 관공서에서 다 불법이에요 지금은. 근데 사람들이 떨어지면 나 살 텐데 안 그렇죠. 본인 나이가 있는데. 그리고 떨어지면은 머리가 떨어지니까 또 2차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형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에 지금 3층에서 이것도 우연히 본 사진인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작업 발판으로. 그러니까 작업 발판이라는 건 거기 위에서 작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업 발판으로는. 이렇게 추락사가 작년에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일자형 사다리는 이동 통로로만 써야 되고 이런 A형 사다리는 2m 이상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되고 자 2m 이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안전대를 걸든지 아니면 사각 틀비개를 짜서 해라는 겁니다. 좀 현장에서 좀 거리감이 있겠지만 워낙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이렇게 OP를 제작해 갖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용부에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강행 규정은 아닌데 이게 보시면은 근로자에게 작업 발판으로 사다리를 사용케 하면 형사처벌, 뭐 벌금 5천, 5년 이하 징역 이렇게까지 고용부가 이렇게 OPL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롯데마트 가서 한번 본 사다리예요. 우연히. 요거는 뭐 괜찮합니까? 불법적인 게 아닌 것 같은가요? 어쩐가요? 보시기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안전 난간이 뭐 하부, 중간, 상부가 있지만은 90cm가 일단 되지가 않고 이 안에가 폐압이 돼야 됩니다. 막혀 있어야 돼요. 개폐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제 다른 거는 뭐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롯데마트에서 뭐 짐을 오르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와서 위반이다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시간이 많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하고 고용노동부에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면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거의 다 행정직이에요. 행정직인데 작년 말에 대규모 채용을 했습니다. 기술직을. 그리고 기술직 특채까지 막 했어요. 왜?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려고. 근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본부로 발족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산안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진법은 국토교통부에 이제 5개 국도관리청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하천의 업무가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로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아예. 그래서 도로와 하천이라는 두 축 중에 도로도 선연계량이나 신설로 많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 자기들도 건설안전국을 한 2년 전인가 이제 만들었죠. 건설안전국 이제 자기도 안전하고 이제 도로예요. 거기에 이제 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이제 지사가 있습니다.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또 합동으로 점검을 다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피로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법에 지금 계속 법은 강화되고 두 부처에서는 법이 다른데 점검을 해도 자기들 것만 보고 가요. 산안법은 고용부는 산안법만 보고 가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그런 법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은 본인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이 돼서 지금 이제 경영자까지 지금 처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이 단계별 주체한테 책임을 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발주자는 이제 발주자가 공사 시에 그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는 저 저기 발주청도 형사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지적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뭐 어떻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법들에 대한 그 숙지와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진짜 처음 해보는데 하여튼간에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